포항시 죽장면의 수해 집계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전기통신 등 공공부분의 복구가 집중되다 보니 주택과 농경지 복구에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이달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 구룡포 등 해안 지역에 피해를 안겼는데 태풍의 연이은 집중호우로 죽장면은 태풍보다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3시간 동안 12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포항 죽장면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는데요. 집계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성 한 곳 하나 없는 두메산골 피해 현장을 김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나운 황토빛 물살이 다리 난간을 넘어 주택가를 휩쓸고 다닙니다. 앞에 놓인 구조물을 모두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소멸된 지난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모습입니다. 급류가 휩쓸고 간 뒤 마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사과밭은 자갈밭이 됐고 추석 대목에 내다 팔 사과는 나무째 떠내려 갔습니다. 사과 올겠거나 한해 농사 안 짓는 요랑 하지만 사과 나무가 다 쓰러져가 다 죽어 있긴 해. 안타깝지요. 차도 잃고 농기계도 떠내려 보낸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두세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다 돼갖고 싹 쓸어가 보니까 농기군까지 다 떠내려가서 황당할 일이. 겨우 힘을 내 복구에 나서 보지만 또다시 비가 올 거라는 소식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가을 장마가 생겨가지고 우리 복구도 안 되고 이거 사람만 심장만 타가 미치겠습니다. 높은 곳에 지어져 지금껏 수해라고는 겪어보지 않았던 학교지만 이번에 교실 안까지 수마가 핥히고 갔습니다. 떠내려온 자갈 때문에 하천 바닥이 제방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또 태풍이 오면 하천 기능을 하지 못해 다시 수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세 개의 태풍이 오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한 이 복구와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긴급 복구 인력이 도로와 하천, 전기 등 공공부문에 집중되다 보니 물에 잠겼던 주택과 농경지는 아직 손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는 31일 종료되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피해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법령 개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1만 1000여 건으로 포항시는 온라인을 통해 주말에도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특보가 어제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 주요 지점인 울진 후포와 포항 구룡포 하정리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24도에서 25도로 고수온특보 발령 기준인 28도보다 낮고 정체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보를 해제했습니다. 동해안은 지난달 24일부터 34일간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 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산정하여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임금인데요. 전국 14개 시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는데 유일하게 대구와 경북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뉴미디어팀의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4월 입사한 박장용 씨. 박 씨는 수성구 지역 명소를 촬영해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홍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8,720원, 월 209시간 근무로 따지면 월급은 182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돈 나갈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최저임금이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특히 또 대구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또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는 박 씨보다 최소 월 37만 원을 더 받습니다. 광주시는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다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시급 1,520원, 월급으로 따지면 219만 원입니다. 광주시청과 출자 출연기관, 공사공단, 민간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대구와 경북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도입했습니다. 이들 시도는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10,000원 이상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어 생활임금제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하겠다고 2016년 공표해놓고 도입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타 시도는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대구시는 최근 들어서야 부랴부랴 재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임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제 표현이면서도 그 지역에 좀 권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구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최저임금을 받는데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시 대구시는 생활임금제 대상은 누가 될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지 알아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주시 용강동 육아공업체에서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택시기사 1명이 확진됐으며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초등학생 1명도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824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율은 0.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과 울산시민 공동행동이 후원하는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대책위는 지난 7년간 천막농성을 통해 핵발전소 주변 914m에 불과한 협소한 제한구역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켰으며 위험한 핵발전소 주변에 완충구역 설치와 주민 이주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주대책위는 최근 양이원영 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고통받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AI 전문 교육기관인 KT와 2021학년도 여름방학 AI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운영합니다. AI 비교과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인공지능과 코딩, 디지털 정보교육을 위해 로봇과 머신러닝 2개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국대와 KT는 앞으로 비전공자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초중등 학생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남구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 다운 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최초 신고자에 한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포항시 남구의 동지역은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남구청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1,9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과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민원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등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채 발행 계획,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지급 등 1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채용 상황 타개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 동안 비대면 온라인 채용 박람회와 50인 미만의 대면 현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